오늘의 타이틀은 리튬과 반도체 뉴스입니다. 왜 두 개를 넣었냐면요. 친구들한테 2차 전지를 추천해 줬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는 물린 거에 물을 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걸 더 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배터리 아저씨가 계속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반도체 사지 말고 2차 전지를 사라고요.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왔어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비관적인.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비관적인 뉴스는 이전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감원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용자 수가 줄고 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미국의 유명 IT 기업들은 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수를 줄이고 있고요. 그에 맞게 클라우드 서버 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세일즈포스가 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가 상당히 나쁘게 제시를 했는데 폭락했어요. 세일즈포스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고객 관리나 회사 재무 관리 이런 것 등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급락했어요. 어도비 같이 포토샵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필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필수니까 회사가 고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세일즈포스 외에도 몇 개 회사가 같이 떨어졌는데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 회사들은 미리 다 떨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서버가 숫자가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서버 수가 줄면 다시 GPU나 메모리의 사용수도 또 줄게 되는 거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도체는 예전부터 나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CPU에 DDR5를 사용하니까 세대 교체를 하면서 엄청난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시장 규모가 안 좋아지면 세대 교체를 하더라도 많이 하진 않겠죠. 그리고 애플의 그 XR 기기, 공식적으로 XR 기기라고 이제 명칭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 달에 출시한다라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애플의 XR 기기를 이제 곧 출시할 거예요. XR 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유추해 보면 출시나 발표 날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죠. 기기 값이 300만 원 정도 할 거래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살 수 있는 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기기는 만약에 필수품이 된다면 엄청난 수요를 창출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DDR5 같은 램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진 않아요. 다른 게 올라가지. 센서랑 디스플레이랑 연질 기판 이런 거고요. 여기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어디나 들어가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도 있었죠. 여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 화재로 배터리를 이중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2배로 들어가게 되겠죠. 최근엔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올해 반도체 불황이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물량이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은 SK 하이닉스 주가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엔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하면 그걸 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할 때가 항상 최저점이거든요. 뉴스가 다 터질 대로 터지고 그 다음에 본 거라서, 저번 영상에 테슬라도 그랬는데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보는 거라서 항상 밑바닥에서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땐 도저히 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최근엔 금리 쇼크가 있어서 2차 전지도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금리를 더 높게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 때문에 올렸던 거 다 뱉어내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같이 내려가거든요. 다 내려간 다음 올라올 때는 좋은 주식이 나쁜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오겠죠.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10% 오르고요. 금량이 10% 오르는 걸 상정해서 적어놨어요. 하이닉스를 100만원치 가졌다고 치면 이걸 다 팔고요. 금량을 100만원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은 없겠죠. 금량으로 바꾸는 이유는 하이닉스보다 금량이 호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나 빅테크 회사가 악재로 나올 때 그걸 영향받진 않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국 10%가 올랐다고 칩니다. 그러면
우연히 두 회사가 동시에 10%씩 올라서 그렇게 끝났다면 내 이익금은 10%고요. 종목을 교체하든 말든 상관없이 똑같은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래에 닥칠 악재를 생각하면 하이닉스보다 금량이 훨씬 악재가 적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다를 수 있지만요. 둘 다 이번 사이클의 바닥을 달리고 있으니까 악재가 빨리 해소되는 쪽이 빨리 오를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팔 때 뭐 마이너스 20만원 손실이 났다고 쳐요. 이게 내려갔을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야 본전에 오거든요. 이유가 없어지려면 적어도 한 분기는 걸립니다. 이게 다음 분기 발표 때 재고가 적자로 잡혀서 이렇게 처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는 하이닉스를 팔 때 손실이 잡히잖아요. 그게 손해라고 생각될 수는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판 금액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 내 자산에서 들고 있던 주식 비중 자체는 똑같잖아요. 어차피 받는 부담은 똑같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숫자 안 봐도 돼서 심리적으로는 더 편합니다. 여기서 교체할 회사는 내가 들고 있는 회사보다 무조건 좋은 회사를 골라야겠죠. 이게 현금으로 금량을 산다면 금량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보다 금량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일단 악재가 적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한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잘 안 된다 이 부분이 악재가 맞다면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것보다 2차전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재가 많은 회사를 버리고요. 다른 종목을 사던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하던가 이런 식으로 계좌를 유지하면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계좌가 빨리 양전이 됩니다. 마이너스 난 걸 없애버렸으니까 아예 잡히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손해 난 거 아니냐 물으시면 손해 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매매를 해봐야 좋은 상황이 발생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안 좋은 방식으론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하이닉스에 물을 계속 타버리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제 예상에는 없는 일이지만 2차전지가 더 안 되고 반도체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터리 아저씨의 반도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풀 영상은 링크 가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치우친 K 반도체 전례 없는 불황 올 것이 왔다. 이게 최근에 이것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반도체가 이제 오늘 좀 나쁘지만 뭐 내년에는 뭐 안 좋아지겠나 뭐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데 나쁜 정도가 지금 보통 나쁘지 않아요. 일단 지금 현상이 중요해요. 상상보다 안 좋아요. 현상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보통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안 좋아요. 어마무시하게 안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불황은 도래도 안 했어요. 네. 불황이 안 왔다는 거 뒷이야기가 제가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생산을 계속해서 재고가 쌓여 있고요. 내년은 클라우드 수요가 줄어서 그에 대한 장비 수요도 같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풀 영상을 넣으면 너무 양이 길어져서 안 되겠고요. 링크 가셔서 직접 보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 거 말고요. 서정적 TV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거의 바닥인데 이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 이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뉴스입니다. 일단 뭐 종목은 지금 그런 쪽이고 오늘 리튬 같은 경우도 리튬 가격이 꺾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반등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쪽은 저는 뭐 이렇게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그건 나쁘지 않고. 실제로 리튬 가격이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리튬이 이제 과잉 공급됐다고 했던 그 리포트 나온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리튬 가격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점 하나가 하루치입니다. 최고가 대비 현재는 10% 정도 빠진 겁니다. 어제는 갑자기 더 빠졌네요. 차라리 그때 리포트가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았으면 이럴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또 2차 전지를 잘 간다고 하도 주위에 많이 떠들어서 그런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팔면 왠지 배신하는 것 같잖아요. 다음부터는 배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최고가 되면 일단 팔고 악재는 피하고 저가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겠어요. 제가 2차 전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악재 뉴스를 빨리 접해요. 그럴 때마다 빨리 파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버티는 건 너무 미련한 짓 같네요. 어차피 저가에 다시 살 거거든요.
하락을 방어해 주는 거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리튬 하락 리포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그게 딱 나왔을 때 가격이 꺾였거든요. 이래서 가짜 하락이라고 아주 강하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테슬라 세미트럭 이야기예요. 지금은 몇 일 지나버린 12월 1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인가요? 12시인가요? 그때 세미트럭을 펩시코에 인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전기 트럭도 이제 이 대형 트럭이죠. 대형 트럭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세미트럭이 테슬라의 그 모델 3나 모델 뭐 이렇게 S나 Y에 들어가는 그 전기 배터리의 양의 10배가 들어가거든요. 10배가 넘는 양이 들어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엄청난 트럭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F는 MA 공식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공식 나오니까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돌리는 것 같은데 그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데 배터리를 계속 실으면 차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서 멀리 가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 부분을 적어도 테슬라는 배터리의 양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트럭인데 배터리를 한 10배쯤 더 실어가지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화물칸이 있는 이런 트럭이에요. 이게 전기차로 나오고 있거든요. 포드에서 만든 F150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트럭이 승용차, 일반 승용차 배터리의 한 4배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세미 트럭이 10배쯤 들어간다고 했죠. 실상이 이 정도 사이즈를 운영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리튬이 과잉 공급될 리가 없습니다. 엄청난 수요가 있어요. 거기다 이 트럭이 휘발유로 운영하면 연비가 4km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바꾸는 게 차주 입장에서 좋아요. 그 연료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5년 정도 타면 연료비가 차값만큼 아껴져요. 미국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재미난 거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영국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에서 한 연설입니다. 안심하고 일본에 투자하십시오. 일본 시장은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다 안정적이기까지 합니다. 라는 설명의 하이라이트로 제가 이끄는 일본에 투자해달라 라는 뜻에서 Invest in 기시다 라고 영어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끝에다 일본어로 입니다를 뜻하는 높임말 표현 데스를 붙이는 바람에 Invest in 기시다 데스가 돼버렸습니다. 영어로는 데스가 죽음이잖아요. 연설을 듣는 영국 금융인들에게는 기시다의 죽음에 투자하세요가 돼버린 셈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준 일본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료들과 함께 연설을 지켜보다가 왜 영어 문장을 굳이 일본어로 끝맺어가지고 라면서 다들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